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8시부터 삼성전자 갤럭시 S4의 언팩. 이 앞에 언이 붙은 거는 이제 반대죠. 팩이 뭐 싸는 거잖아요, 패킹. 언팩은 이제 푸는 거죠. 공개 행사가 있는데요. 지금 현지 반응이 상당히 뜨겁다네요. 근데 아직까지 기능이나 이런 자세한 게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건 보면서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마켓 나오 일단은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다음에 양적 완화가 지금 현재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제 무사히 옵션 만기일 그리고 금통일을 잘 넘긴 우리 증시, 외국인들의 시각은 어떤지 이렇게까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미국 갤럭시 S4 행사장 현지 분위기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기로 하죠. 자, 먼저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입니다. 사실 어제 기관도 매도 우위였는데 외국인도 한 2천억 가까운 매도 공세를 펼쳤죠. 근데 개인들이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증시를 받쳐 올렸었는데, 만약에 어제 개인이 안 샀다면은 코스피 지수 한 몇 포인트에 가서 끝났을까요? 제가 4대주의자는 아닙니다만은 외국인이 가장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키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외국인이 뚜렷한 매수 주체로 나서지 않는 이상은 코스피 지수 개인에 의해서 겨우 보합 정도로 버틴다는 것은 나중에 두고 보면 결과적으로 큰 의미는 없었던 그런 경우가 많았죠. 어쨌든 부럽기만 한 제목입니다. 다우지수가 10거래일, 다시 말해서 2주 연속으로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상승세를 연장했는데요. 이렇게 다우지수가 10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딱 11번 있는 일이라고 거창하게 표현을 하고요. 또 최근에 다우지수 이렇게 10번 상승한 것 중에 가장 최근은 16년 전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드문 일이라는 거죠. 또한 S&P 500 지수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딱 2포인트 앞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미 경제지표 가운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연속으로 현격한 감소 추세를 이어갔고요. 다음에 PPI, 우리말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5개월 내 최고로 상승했다는 것은 좀 명암이 엇갈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연준 양적 완화의 최대 부작용, 비둘기파의 천적, 또 비둘기의 쥐약, 이 바로 물가 상승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약간 일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PPI 상승이 주로 휘발유 가격 올라간 거에 따른 것이라는 이 핑계로 잘 면피를 하고 넘어갔고요. 근데 결국 미 증시는 하루 더 유동성 랠리를 즐겼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미 증시 경제지표 호조에 가장 크게 반응을 했던 업종들이 주택, 건설, 에너지, 그리고 운송 업종이었다네요. 오늘 우리 증시에도 제발 좀 이런 업종들이 좀 입김이 좀 여기까지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미 증시 마감 후에 연준이 미 18개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세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네, 방법론으로는 보니까 이들 기업들이 향후 2년 내에 아주 척박한 경제 환경에 처했을 경우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현재 경영 계획 하에서 자기자본 비율이 얼만큼 하락하느냐, 이런 시뮬레이션이었다는데요. 자료 보실까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측에서 직접 제공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대로 18개 시중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인데요. 지금 기업별로 쭉 나오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JP모간 체이스하고 골드만삭스 딱 2개만 조건부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 결과 발표가 이제 마감 후에 나왔는데, 두 기업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는 동시호가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제 연준이 이런 자료를 내놨다는 건 뭐냐 하면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집안 단속에 나섰다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연준 양적 완화는 우리가 증시 입장에서만 봐서 그렇지 부작용이나 리스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준이 양적 완화는 지속하되 단속을 동시에 나선다.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양적 완화 자금을 받아다가 이걸로 배당 내보내고 자사주 매입해서 주가 띄우고 이런 식으로 경기부양 자금을 자기들 뱃속 채우는데 유용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 또 하필 이번에 걸린 금융기관 두 곳이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 사실 예전에 연준이라는 이 중앙은행이 미국에 없을 때 중앙은행 역할을 대신하던 곳이 또 이 JP모건, 그리고 전 세계 금융권 회전문 인사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골드만삭스, 이렇게 두 군데가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두 회사의 공통점은 유택의 자금,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가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연준이 양과 질을 동시에 챙긴다. 그래서 이번 결과는
실물 경제에 있어서 나쁜 내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갤럭시 S4에 대한 현지 반응도 살펴보시겠는데 ABC 뉴스에서 실시간 라이브 블로그를 열어놨네요. 한번 구경해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대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뭐 지난 홍수 때도 그랬었고 뭐 SNS의 기능이 상당히 크고요. 실시간으로 지금 막 뭐 어떻게 됐다 뭐 지금 막 올려놓고 있고 지금 사진이 일단 공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행사가 지금 진행 중이라 그러네요. 그 현장 앞에서 사진 찍어서 올린 트위터에 보니까요, 현장 인파가 상당히 많았고 열기도 상당히 뜨거웠다네요. 뉴욕의 행사장 앞에 지금 풍경을 SNS 사용자가 지금 트위터에 올린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뭐 글귀에는 전 세계의 이런 관심, 뭐 헝거라고 표현했는데 관심과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 열망을 담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갤럭시 시리즈 공개 당일보다 관심이 뜨겁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좀 힘이 없는데 코스닥은 상당히 잘 가고 있죠. 저는 이거를 여러 차례 걸쳐서 구글과 한번 맞대서 보고 있는데요. 그래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미국의 구글과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한동안 업계 대장주, 그러니까 구글의 경우에는 애플, 우리 코스닥 지수 경우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에 가려서 조금 소외되어 있다가 빛을 못 보다가 최근으로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구글하고 코스닥 지수의 동조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눈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구글이 연일 좀 뻗어나가다가 좀 약간의 고개를 숙이고 있죠. 오늘도 0.46% 내렸는데요. 따라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뭐 핑계김에 여러 가지로 약간의 조정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 그리고 국내 증시 대형주에 대한 이 외국인 선호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MSCI 한국 지수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요, 지금 코스피 2000포인트에 딱 맞는 이 지수 수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투심을 엿볼 수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9.79는요, 1900 중반대 정도의 투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어저께 2천억 정도 팔았고 개인이 이거를 사주지 않았다면은 코스피 지수는 지금 선에 절대로 있지를 못했을 거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지난 2월 들어서 늘렸던 비중을 3월 들어서 급격하게 축소하는 외국인들의 움직임, 또 오늘도 뭐 거의 보합 정도인데요. 어제 사실 코스피 지수 오른 거를 후반영할 수도 있었겠지만 외국인들의 투심은 아직까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 수준이 외국인들의 투심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변동성 가운데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